토트넘의 레전드 저메인 제라스는 자신의 축구 전술 분석 방송에서 스포르팅 CP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2차전에 전제한 콘테 감독 전술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0입니다. 영국의 많은 축구 전문 매체들은 이 수치 하나만 가지고 손흥민이 매우 부진하며 폼이 안 좋다고 하는데 경기 중에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손흥민의 슈팅이 0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콘테 감독이 중요한 샬 이송의 수준이 아예 플레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콘테 감독은 경기 마지막에 빼려면 셜리송을 빼야 했는데 손흥민을 뺀 것이 전술상으로 완전한 실패이죠. 그는 콘테 감독이 전술 자체를 힐리송의 헤더에 초점을 맞춰서 짜왔으며 이 헤더 공격이 스포르팅 CP의 수비진에 개간파 당하고 계속 커트 당하고 있는데도 그 다음 단계의 전술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히샬 이송의 이기적인 플레이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여 공격할 기회조차 없애버렸다. 여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풋볼 매거진 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트 맵은 마르세유 전의 히트 맵인데요. 히셜리 송이의 더로 두 골을 넣을 때의 히트 맵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2살 이송은 페리시체 택배 크로스를 받기 위해 문전에 있는 시간이 길어요. 이때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있습니다. 여기서 셜리 송이 모두 헤더 로고를 노리면 손흥민은 저 자리에서 지워집니다. 상황이 심화되는 것이 바로 최근 경기 스포르팅 CP전인데요. 이 두 경기의 히트 맵이 매우 유사합니다. 마르세유 전에 서히 셜리 송이 헤더로 이 골을 넣은 것이 콘테에게는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르팅 CP전도 이 전략을 들고 나와서 전방 압박을 해 공을 다 내면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는 케인이 하고 크로스는 페리시체가 올리는 거로 전술을 짜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집중 마크를 당하자 공간 침투 패스는 물 건너 가줘 손흥민에게 전혀 패스가 배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슈팅할 기회도 없죠. 이것이 손흥민에게 하나의 약재였는데 또 다른 악재는 히셜리 송이 오프사이드에 한 경기에 무려 3번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팀에 있는 공격수가 실수로 한 경기 한 번 정도는 오프사이드에 걸릴 수 있지만 한 경기에 3번이나 걸린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무능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서두르거나 토트넘이 950억을 주고 데리고 온 공격수가 무능하다는 건 너무 깎아내리는 것이니까 서두른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왜 샬 이송은 최전방 공격 라인에서 공격을 서두르는 걸까요? 히샬 이송이 비록 좌우 린을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윙어치고는 스피드가 느려요.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팀에 있는 수비수와 경합을 할 때 하프라인에서부터 상대 골문까지 전력 질주를 하는 상황에서 히샬 이송은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를 제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중간중간 샬 이송의 상대 수비수를 상대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스포르팅 CP의 수비수에게 공을 계속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몇 번의 실패를 통해 그는 교훈을 얻죠. 그리고 지난 마르세유 전에서 헤더로 이 골을 넣어 스타가 된 이후 감독이 자신의 헤더에 기대를 하고 있고 페르시치가 자신의 헤더를 지원하기 위해 선발로 나서 기까지 했는데 부담이 될 수 있죠. 어떻게든 골을 자신이 넣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무리수를 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는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기 위해 상대보다 한 박자 두 박자 빠르게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팀이 패스하는 순간에 자신은 이미 상대 최종 수비 라인을 넘어가는 거죠. 좋게 말해서 서두르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수준이 아예 플레이 저 챔피언스리그가 무슨 동네 축구도 아니고 950억을 들여서 사온 공격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몰라서 3번이나 시행착오를 한다는 건 반성을 많이 해야 하는 플레이입니다. 문제는 이런 샬 이송의 행동이 손흥민의 공격 루트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뒤에서 패스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상대 수비수와 같이 출발하거나 심지어 늦게 출발해도 상대 수비수를 스피드로 제칠 수가 있는데 샬 이송이 먼저 뒤 오프사이드를 범해버리니 뛰지도 못하고 공격 노트가 잠기는 날 벼락을 맞아 어린 거죠. 이러니 손흥민이 슈팅할 기회가 없어요. 아직 마지막 학제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샬 이송이 골문 앞에서 골의 욕심을 너무 부렸다는 겁니다. 과거 토트넘에는 요렌테 나고 포스트 플레이에 강하고 헤더를 잘하는 중앙 공격수가 있었습니다.
요렌트는 헤더로 골을 넣었지만 골을 넣을 상황이 아니라면 케인이 나 손흥민 앞에 영을 떨고 줘 그들이 슈팅에 골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해줬죠. 이미 스포르팅 CP의 수비수들은 반복되는 페리시치의 중앙 크로스에 면역이 되어서 어떤 의도로 공격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팀들에게 이런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전술을 생각하는 유연함이 있어야 해요. 좋게 말해서 유연함이 고 나쁘게 말하면 마르세유 수비수보다 스포르팅 CP 수비수들의 수준이 높아서 히샬 이송이 수비수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선에서 슈팅할 기회를 기다리는 손흥민에게 공을 내주는 플레이를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페리시치의 택배 크로스와 샬 이성의 헤더 그리고 손흥민의 골 결정력에 케인의 골문 앞에서의 특화된 슈팅 기술이 모두 어우러지면서 어디서 골이 터질지 모르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거저 헤더로 안되면 스크린 플레이를 하면서 다른 공격수에게 공을 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들과 특히 레전드들의 전술 분석 방송에서 토트넘이 스포르팅 CP의 2대0으로 진 경기 이후의 과거와는 달리 손흥민을 비판하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콘테 감독의 전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식어가는 영상 제작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풋볼 매거진 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